내가 네 엄마 생일까지 챙겨야 돼. 친정엄마 칠순엔 꽃바구니 하나 아깝다고 말하던 남편이 시어머니 칠순엔 저 몰래 집 담보 대출까지 받아 2천만 원을 쏟아붓는 상상도 못할 배신을 저질렀습니다. 돈으로 효도를 차별하는 그 뻔뻔한 민낯을 시댁 식구들 앞에서 통쾌하게 무너뜨려준 제 복수극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내가 네 엄마 생일까지 챙겨야 돼? 시어머니 칠순잔치가 열린 그날, 저는 호텔 한정식집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시누이가 준비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어머니의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테이블 위에는 코스 요리가 차례로 올라오고 있었고, 입구에는 커다란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밝은 재킷을 입고 가운데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친척들은 들어올 때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주인공이네. 우리 조카가 아주 효자야. 요즘 누가 칠순을 이렇게 호텔에서 챙겨. 정말 대단하네. 며느리도 남편 하나는 정말 잘 만났어. 얼마나 든든하겠어? 남편은 그 말이 싫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말수도 적은 사람이 그날은 유난히 목소리가 컸어요. 어머니, 오늘은 다른 걱정은 싹 잊으시고 맛있게만 드세요. 칠순인데 아들이 이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시누이는 휴대폰을 들고 여기저기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 여기 보세요. 활짝 웃으셔야 사진이 잘 나와요. 오빠, 조금만 더 옆으로 붙어봐. 새언니도 이쪽으로 와서 같이 서세요. 남는 건 가족 사진뿐이라잖아요. 저는 웃는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속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상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남편을 효자라고 칭찬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 말들을 들을수록 작년 엄마 칠순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꽃바구니 하나, 봉투 하나도 아깝다며 얼굴을 찌푸리던 그 저녁이요. 그리고 그 말. 내가 네 엄마 생일까지 챙겨야 돼?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제 쪽을 힐끗 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아니, 좋은 날 왜 또 그래? 사람 민망하게 얼굴 좀 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했죠. 그래, 좋은 날이지. 작년 우리 엄마 칠순도 참 좋은 날이었어. 그날 제가 왜 그 자리에서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말하려면 이야기는 1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남편은 거실 소파에 기대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데우고 있었고 딸은 방에서 취업 준비 자료를 보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며칠 동안 망설이던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다음 달이면 우리 엄마도 벌써 칠순이네. 세월 참 빠르다. 남편은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았습니다. 응, 알고 있어. 근데 왜? 저는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잔치를 크게 하자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 가족끼리 밖에서 밥 한 끼 먹으려고 해. 엄마가 평생 남들 밥만 차려주고 살았잖아. 칠순 하루만큼은 대접받는 기분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 남편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굳이 밖에서 먹어야 돼? 응. 엄마 사시는 동네에 조용한 한정식 집이 있더라고. 거기 비싸지 않아? 그냥 집에서 대충 차려 먹지 뭘 그래.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저는 괜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렇게 비싼 데 아니야. 엄마가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소박하고 정갈한 곳으로 골랐어. 엄마 좋아하는 생선구이도 나오고 조용한 방도 있다니까 거기서 편하게 먹자. 이모님도 같이 모시면 엄마가 훨씬 덜 어색해하고 좋아하실 것 같아. 남편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장모님 평생 시골에서 소박하게 사신 분이잖아.
그런데 가면 오히려 불편해서 체하신다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욕먹지 말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하면 되지 왜 자꾸 일을 만들어? 그 말은 얼핏 들으면 친정 엄마를 배려하는 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말하는 소박함은 늘 돈을 안 써도 되는 핑계였습니다.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소박하다고 해서 평생 소박한 대접만 받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엄마 평생 식당에서 일하고 집에서도 남들 뒷바라지만 하며 사신 분이야. 사위 내려온다고 하면 새벽부터 장 봐서 갈비찜에 식혜까지 손수 만들던 사람이라고. 칠순날 딱 하루만큼은 엄마가 그 뜨거운 가스불 앞에 안 서셨으면 좋겠어. 남편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당신 엄마는 그런 거 따지는 분 아니야. 괜히 밖에서 한다고 하면 옷 차려입는 것도 일이고 더 힘들어 하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자식들한테 짐 될까봐 참으시는 거야. 엄마는 늘 그랬잖아. 나는 괜찮다. 돈 아깝다. 너희끼리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남편은 귀찮다는 듯 말끝을 흐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본인이 괜찮다는데 왜 자식인 당신이 굳이 일을 만들어서 고생을 시켜? 그 말에 저는 잠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가 괜찮다고 말할 때마다 정말 괜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딸 하나 시집 보내놓고 사위 눈치 볼까봐 늘 한 걸음 뒤로 물러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손녀 낳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엄마는 새벽 첫 차를 타고 올라와 미역국을 끓여주고 아이 기저귀를 갈아주고 제가 잠든 사이 부엌을 치워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손주가 예뻐서 좋아서 하시는 건데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네. 그 말이 그날따라 같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다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식사비는 내 비상금으로 내가 낼 테니까 당신은 몸만 와.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오, 그래. 그럼 당신이 알아서 다 하면 되겠네. 나는 그냥 시간만 맞추면 되는 거지.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큰 걸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호텔 잔치도 아니고 친척들을 다 부르자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남편이 사위로서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성의 하나만 보여주면 됐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꽃바구니랑 봉투만 좀 준비해주면 안 될까?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 저를 봤습니다. 꽃바구니? 갑자기 웬 꽃이야? 응. 비싼 거 아니어도 돼. 사위가 직접 챙겼다고 하면 엄마가 얼마나 동네방네 자랑하시겠어. 평소엔 괜찮다 하셔도 사위한테 받는 선물은 마음이 다르시잖아. 부탁해.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짧게 웃었습니다. 꽃은 사봤자 하루 지나면 다 시들어 쓰레기야. 그런데 돈 쓰는 게 제일 아까운 거야.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다시 부탁했습니다. 그럼 봉투만이라도 당신이 직접 드려. 큰 금액 아니어도 상관없어. 그냥 당신 마음이라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한마디만 하면서 드리면 되잖아. 남편은 휴대폰을 탁 내려놓더니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 봉투는 당신이 준비해서 주면 되잖아. 어차피 당신 엄마인데 누가 주든 무슨 상관이야? 저는 그 말에 이미 충분히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당신도 사위잖아. 우리 엄마가 당신 올 때마다 얼마나 애지중지 챙겼는데 그래. 명절에 늦게 와도 당신 밥부터 데워주시고 맛있는 고기는 꼭 당신 앞에 먼저 놔주시던 분이야. 남편은 아주 귀찮다는 듯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건 장모님이 원래 정이 많으셔서 그러시는 거고
그걸 왜 나한테 계산서 내밀듯이 말해? 그런데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네 엄마 생일까지 이렇게 일일이 신경 쓰고 챙겨야 돼? 나도 피곤해 죽겠어. 그 순간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네 엄마라는 말이 너무 차갑고 낯설어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부부로 20년 넘게 살았는데 제 엄마는 그 사람에게 그저 귀찮은 남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딸이 문을 조금 열고 나왔습니다. 아마 물을 마시러 나오던 길이었겠죠. 딸도 그 말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빠 말이 너무 심하잖아. 외할머니도 우리 소중한 가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남편은 딸에게까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집안 사정 몰라. 이런 건 각자 집안에서 알아서 하는 게 맞는 거야. 저는 딸에게 눈짓했습니다. 조용히 들어가 있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딸은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입술을 꾹 다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칠순을 앞두고 집안에서 꼴사납게 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당신 말대로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날 밤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식당 예약 문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꽃바구니 주문서도 받고 케이크에 넣을 문구도 몇 번이나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그 짧은 문장을 보는데 자꾸만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냥 그만두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엄마는 분명 이렇게 말씀하실 테니까요. 얘야,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너희만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해. 정말 괜찮다. 그런데 저는 그날만큼은 엄마가 제발 괜찮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자식한테 대접받고 싶다고, 사위한테도 가족 대접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해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엄마는 평생 그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런 엄마의 깊은 속마음을 너무나 쉽고 가볍게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혼자 꾸역꾸역 준비했던 그 식사비와 꽃바구니, 케이크와 봉투가 제 가슴에 한이 될 줄은요. 그리고 1년 뒤 시어머니 칠순상 앞에서 그 말이 그대로 제 입을 통해 나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가 네 엄마 생일까지 챙겨야 돼? 그 독한 말이 제 마음속에서 1년 동안 썩어가고 있었다는 걸 눈치 없는 남편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가 24살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동네 중형병원 원무과에서 마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하루 종일 접수대 앞에 앉아 환자분들 이름 부르고 수납하고 보험 서류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보호자들 질문까지 다 받아내고 나면 퇴근할 때쯤엔 목이 다 잠기곤 했죠. 그래도 저는 그 일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엄마에게 작은 선물 하나라도 사드릴 수 있다는 게 좋았거든요. 매달 월급날 통장에 숫자가 찍히는 걸 보는 것도 아주 뿌듯했습니다. 남편은 지인 소개로 만났습니다. 그때 남편은 건축자재 회사에서 영업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말도 시원시원하게 잘하고 식당 직원에게도 아주 싹싹하게 굴더라고요. 여기 물 좀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죄송해요. 그런 작은 말투나 행동이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밥을 먹다가 남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보더니 제게 살짝 웃었습니다.
어머니 전화네요. 잠깐만 받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아주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약은 챙겨 드셨어요? 병원 갔다 오셨어요? 의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이번 주말에 집에 들를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문자로 보내놓으세요. 전화를 끊고 남편이 조금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전화를 좀 자주 받는 편이에요. 저는 그때 남편을 진심으로 좋게 봤습니다. 아니에요. 부모님 알뜰하게 챙기는 거 보기 좋아요.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요. 어머니가 저 키우느라 혼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틈틈이 챙겨야 마음이 편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다 놓였습니다. 저도 아버지 없이 엄마 혼자 저를 키우다시피 했으니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부모 마음 아는 사람이면 내 엄마 마음도 잘 알아주겠지. 그때는 정말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저희를 소개해준 친구가 나중에 제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만나보니까 어땠어? 저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던데. 말도 잘 통하고 어른들한테도 아주 잘할 것 같아. 친구는 살짝 눈을 가늘게 뜨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너무 어머니만 찾는 남자는 좀 조심해야 돼. 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효자면 좋은 거지 뭐. 자기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이면 자기 가정에도 책임감이 강하겠지. 그 착각을 제가 얼마나 오래 붙잡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연애하는 동안 남편은 정말 넉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엄마 얘기를 하면 아주 잘 들어주는 척도 했고요. 장모님이 음식 솜씨가 그렇게 좋으셔? 그럼요. 우리 엄마가 갈비찜 하면 동네 사람들이 냄새만 맡아도 다 알아요. 와, 그럼 나중에 꼭 먹어봐야겠네. 장모님께 아주 잘 보여야지. 그때는 그런 너스레도 참 귀엽게 들렸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장모님이라는 호칭을 자연스럽게 쓰는 것도 마음에 쏙 들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남편은 그때부터 참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했습니다. 말로는 세상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굴었는데 막상 자기 돈을 쓰거나 몸을 움직여야 하는 순간에는 늘 뒤로 쏙 빠지는 사람이었죠. 처음 친정에 인사 가던 날도 딱 그랬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남편이 친정 엄마를 처음 뵙기로 한 주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지방 소도시에 살고 계셨고 저희가 차를 타고 내려가기로 했죠. 저는 전날부터 괜히 마음이 바쁘고 들떴습니다. 여보, 처음 인사 가는 건데 과일 바구니라도 보기 좋은 걸로 하나 사가자. 남편은 운전대를 잡으며 뚱하게 말했습니다. 과일 바구니? 응. 엄마가 뭐 바라고 그러시는 분은 아닌데 그래도 당신 처신사잖아. 남편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처음부터 너무 비싼 거 들고 가면 장모님도 부담스러워 하셔. 우리 엄마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래? 아니면 당신 돈 쓰는 게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제가 뼈 있는 농담처럼 말하자 남편은 바로 손사래를 치며 정색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신이 늘 장모님 소박한 분이시라며. 마음이 중요한 거지. 거칠의 선물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억지를 부리지 못했어요. 결국 고향 집 가는 길에 동네 마트에 들러 작은 과일 선물 세트를 하나 샀습니다. 비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성의 없는 것도 아닌 참 애매하고 초라한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포장대를 보며 계속 망설이자 남편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됐지. 아예 빈손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 저는 그때도 그냥 좋게 넘겼습니다.
우리 엄마라면 이것도 고맙다고 하실 분이라는 걸 아니까요. 친정집 골목에 도착하니 엄마는 벌써 대문 밖까지 나와 서 계셨습니다. 아이고, 내려오느라 차 많이 막혔지? 아니에요, 어머님. 차 하나도 안 막히고 편하게 잘 왔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깍듯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사위 될 사람의 인사에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멀리 오느라 참 고생 많았네. 배고플 텐데 얼른 안으로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고소한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상차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대체 새벽부터 뭘 이렇게 많이 한 거야? 식탁 위에는 큼직한 갈비찜부터 잡채, 모둠전, 나물무침, 구수한 된장찌개에 직접 담근 식혜까지 잔치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곧 사위 될 사람인데 밥은 제대로 먹여야지. 아직 식장도 안 들어갔는데 무슨 벌써부터 사위 타령이야. 뭘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 제가 괜히 쑥스럽고 민망해서 핀잔을 주자 엄마는 제 팔을 살짝 쳤습니다. 곧 진짜 내 사위 될 사람 아니냐? 남편은 떡 벌어진 식탁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님, 이 많은 걸 진짜 아침부터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엄마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솜씨가 없어서 입에 잘 맞을지 모르겠네. 얼른 앉아서 들어봐. 남편은 자리에 앉자마자 아주 넉살 좋게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벌써 냄새부터 합격입니다. 너무 맛있겠어요. 제가 오늘 장가를 제대로 잘 가는지 확인하러 온 것 같네요. 엄마는 사위 될 사람의 그 살가운 말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크게 웃으셨습니다. 말도 참 예쁘게 잘하네. 그래, 많이 먹어. 남편은 밥을 먹는 내내 호들갑을 떨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 갈비찜은 식당 차리셔서 진짜 돈 받고 파셔도 되겠어요. 입에서 녹네요. 잡채가 어떻게 이렇게 안 불고 탱글탱글하죠? 제가 먹어본 잡채 중에 최고입니다. 어머님, 저 앞으로 밥 먹으러 자주 내려와도 됩니까? 엄마는 그저 립서비스인 줄도 모르고 사위 칭찬에 입이 귀에 걸리셨습니다. 자주 오면 나야 좋지. 밥은 언제든 실컷 해줄 수 있다. 그 따뜻한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탁 놓였습니다. 아, 우리 엄마가 사위를 참 마음에 들어 하시는구나. 그럼 된 거지 싶었죠.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나서부터 조금씩 느낌이 이상해졌습니다. 엄마가 후식으로 과일까지 예쁘게 깎아오시는데 남편은 슬쩍 제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거 봐. 아까 내가 고른 선물 괜찮았지?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가 별 말씀 안 하시잖아. 남편은 자기 예상이 맞았다는 듯 아주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거 봐. 장모님은 그런 거 전혀 안 따지신다니까. 그 말이 그때는 그냥 가벼운 투정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에 오래 남더라고요. 장모님은 그런 거 안 따지신다. 그 말은 결혼 생활 내내 저를 괴롭히며 수도 없이 반복됐습니다. 명절 선물 고를 때도, 친정엄마 생신 앞에서도, 병원비 보탤 때도, 그리고 작년 엄마 칠순 앞에서도요. 그날 엄마는 저희가 서울로 돌아갈 때 남은 반찬까지 바리바리 싸주셨습니다. 이건 갈비찜 남은 거고, 이건 나물 무친 거, 이건 가는 길에 마시라고 챙긴 식혜야. 엄마, 우리 단둘이 사는데 이걸 언제 다 먹어? 무거워. 사위가 아까 아주 맛있게 잘 먹더라. 가져가서 퇴근하고 둘이 챙겨 먹어. 남편은 웃으며 그 무거운 봉투들을 덥석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님,
저 진짜 장가 잘 가고 복 받았습니다.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먹으러 오겠습니다. 건강히 계세요. 차에 타자마자 남편은 아주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 음식 솜씨가 진짜 예술이네. 저는 흐뭇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사위 온다고 어제부터 시장 돌면서 준비했을 거야. 남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좋은 분이시네. 욕심도 없으시고 소박하시고. 그때는 그 말도 당연히 칭찬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0년 넘게 세월이 지나 보니 이제야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말하는 소박하다는 말은 고맙고 존경스러운 사람에게 쓰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저 굳이 내 주머니에서 돈 안 써도 되는 만만한 사람에게 붙이는 핑계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뼈 빠지게 일해서 늘 대접해주는 사람이었고 남편은 입만 살아서 늘 공짜로 대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다 가족의 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진짜 밑바닥이 점점 보였습니다. 자기 시댁 식구들 선물 살 때는 등급까지 꼼꼼하게 따지던 사람이 제 친정집에 갈 때는 늘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장모님은 소박하셔서 그런 거 챙겨주면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셔. 그리고 바보 같은 저는 가족의 평화를 핑계로 그 이기적인 말을 너무 오래 꾹 참고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야 저는 남편이 말하던 소박하다는 말의 뜻을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냥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엄마가 욕심 없고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분이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그 말은 이상하게 다른 뜻으로 쓰이더라고요. 시댁에 갈 때는 아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남편은 며칠 전부터 선물을 챙겼습니다. 여보, 이번 설에는 우리 어머니한테 홍삼 좀 좋은 걸로 하나 사드릴까? 지난번에 무릎 아프다고 하셨잖아. 이왕이면 함량 높은 게 좋겠지? 저는 장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홍삼? 그거 꽤 비싸지 않아? 생활비도 빠듯한데.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에이, 1년에 2번 있는 명절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우리 엄마는 싼 거 사가면 바로 알아봐서 좀 그래. 그 말에 저는 잠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엄마 것도 이번엔 좀 괜찮은 걸로 같이 사자. 남편은 그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표정이 싹 달라졌습니다. 아이, 장모님은 원래 그런 거 전혀 안 따지시잖아. 가는 길에 마트 들러서 과일 한 박스 사면 되지 뭐. 어차피 장모님 댁 가면 밥 먹고 바로 올 텐데 뭘 그렇게까지 유난스럽게 챙겨. 그 말이 처음엔 그냥 조금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선물은 늘 미리 고르고 가격도 일일이 비교하고 포장 상태까지 엄청나게 신경 썼습니다. 엄마는 배보다 사과를 더 좋아하니까 이걸로 하자. 한우 세트는 등급이 너무 낮으면 고기가 질겨서 별로야. 우리 엄마가 또 입맛은 보통 예민한 게 아니잖아. 보기 좋은 게 맛도 좋은 법이지. 그런데 친정에 갈 때는 늘 모든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보, 고속도로 타기 전에 저기 큰 마트 있잖아. 거기서 대충 눈에 띄는 거 하나 사면 돼. 당신도 알다시피 장모님은 그런 거 따지는 분 아니야. 그냥 우리가 가는 게 제일 큰 선물이지. 저는 참다 못해 그때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엄마가 따지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거나 사가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 남편은 핸들을 여유롭게 잡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당신은 꼭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더라. 나는 장모님이 우리 엄마보다 훨씬 편해서 그러는 거야. 장모님은 우리 엄마처럼 며느리 눈치 주는 분 아니잖아. 얼마나 마음이 편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딸이나 사위에게 눈치 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위가 뭘 들고 와도, 아니, 빈손으로 와도 늘 현관까지 마중 나와 웃었습니다. 멀리 오느라 고생 많았지? 길은 안 막혔니? 선물은 무슨 선물이냐? 그냥 너희 얼굴 봤으면 됐지. 얼른 들어와라. 그 따뜻한 말을 남편은 참 편하게도 받아들였습니다. 엄마가 괜찮다고 하니까 정말 아무래도 상관없는 줄 알았던 겁니다. 아니요. 어쩌면 알고도 모르는 척 했는지도 모르죠. 한 번은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시댁에 가져갈 선물을 고르느라 남편과 백화점 식품관을 몇 바퀴나 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우 세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직원에게 아주 깐깐하게 물었습니다. 이거 보자기 포장 아주 고급스럽게 잘 되죠? 어머니 드릴 거라 좀 보기 좋아야 해서요. 직원이 가격을 말하자 제가 옆에서 살짝 놀라며 남편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여보, 이건 조금 비싼 것 같은데? 남편은 제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추석인데 우리 엄마한테 좋은 거 해드려야지. 친척들도 다 모이는데 너무 작은 거 들고 가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저는 그 말이 가슴에 턱 걸렸습니다. 보기 그렇다, 체면. 남편에게 시댁 선물은 진심 어린 마음이기도 했지만 남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 것도 온 김에 여기서 하나 같이 보자. 당신 말대로 체면도 있는데. 남편은 대번에 손을 휘저으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걸 지방까지 어떻게 들고 가려고 그래. 차만 좁아지고 힘들어. 그리고 장모님은 냉장고도 작다며. 괜히 이런 비싼 거 가져가면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신다니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댁에는 보자기 포장이 화려한 고급 한우 세트를 들고 갔습니다. 친정에는 다음날 고속도로 휴게소 근처 마트에서 삼배 한 박스를 들고 갔죠. 그마저도 남편은 계산대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됐지? 장모님은 과일 워낙 좋아하시니까 아주 좋아하실 거야. 저는 그때 가만히 입을 다물고 배상자 손잡이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걸 보고 싫어할 리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분명 또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실 겁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사왔니? 그냥 오지. 하지만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선물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 마음속에서 친정은 늘 남는 시간, 남는 돈으로 가는 곳이라는 걸요. 명절은 더 심했습니다. 설이든 추석이든 명절 전날은 무조건 시댁이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시댁 부엌에 서서 허리 한번 못 펴고 일했습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갈비찜 데우고 끝없는 설거지까지 다 제 몫이었죠. 시어머니는 늘 말로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아가, 오늘 너무 힘들지? 요즘 젊은 사람들 같지 않게 우리 며느리는 손이 참 야무져. 그런데 그 달콤한 칭찬 끝에는 늘 다음 할 일이 꼬리표처럼 붙었습니다. 저기 전 좀 타지 않게 뒤집어라. 나물간 좀 한 번 더 봐주고. 조금 있으면 시누이네 오니까 밥 차려야지. 국은 미리 다시 데워놓고 그래라. 남편은 그동안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친척들과 깔깔거리며 과일을 먹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간신히 허리를 펴고 나오면 남편은 눈치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 아직 시누이네도 안 왔잖아. 저는 시계를 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지금 출발해도 우리 엄마 집에 가려면 늦어. 명절이라 길 막히면 5시간도 더 걸릴 텐데. 남편은 아주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도 어차피 막히는 건 똑같아.
조금 있다가 가나 지금 가나 별 차이 없다니까. 시어머니도 옆에서 슬쩍 거두셨습니다. 아가, 애들 오면 세배는 받아야지. 친정은 내일 천천히 가도 되잖니. 저는 그 말에 속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도 혼자서 저희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세요. 시어머니는 인자하게 웃으며 뼈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사돈댁은 효녀딸이 있으니 참 좋겠네. 그래도 명절엔 시댁에 얼굴 오래 비추는 게 보기 좋은 법이다. 그 말이 참 묘했습니다. 나쁜 말은 아닌데 듣고 나면 늘 제 가슴만 시커멓게 멍이 들었습니다. 결국 친정으로 출발하는 시간은 늘 계획보다 한참 늦어졌습니다. 시누이네 아이들 밥 차려주고 뒤늦게 들른 친척들 차 대접하고 마지막 설거지까지 마치고 나면 어느새 오후가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막상 차에 타면 남편은 그때부터 온갖 짜증을 다 냈습니다. 아, 차 막히는 거 봐라. 이래서 내가 명절에 지방 내려가기 싫다니까. 저는 창밖만 멍하니 보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아까 일찍 좀 서두르자고 했잖아.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바로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우리 집 명절인데 장남인 내가 어떻게 바로 나와? 시누이도 오고 친척들도 다 오는데. 당신 친정은 너무 멀어서 한 번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나도 피곤해 죽겠어. 저는 목이 메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침부터 대문 밖만 보며 기다리고 계실 거야. 남편은 크게 한숨을 쉬며 핸들을 쾅쾅 쳤습니다. 아니, 장모님이 그냥 서울로 올라오시면 안 돼? 왜 매번 우리가 이 고생을 하면서 내려가야 하냐고. 그 말에 저는 결국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엄마가 왜 서울로 쉽게 올라오지 못하시는지 남편이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차를 오래 타면 멀미도 심하시고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도 남편은 친정 가는 길을 늘 귀찮은 짐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다가도 막상 친정에 도착하면 남편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곤 했습니다. 밤늦게 도착해도 엄마는 늘 어두운 대문 앞에 나와 서 계셨습니다. 길 많이 막혔지? 아이고, 우리 사위 얼굴이 반쪽이 됐네. 남편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언제 짜증을 냈냐는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장모님, 배고파서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뭐 맛있는 거 해주셨어요? 엄마는 사위의 그 말 한마디에 또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웃으셨습니다. 우리 사위 온다는데 내가 그냥 있겠나? 얼른 들어와라. 국 뜨끈하게 다시 데워놨다. 저는 그때마다 마음이 참 복잡하고 괴로웠습니다. 오는 길 내내 친정이 멀어서 귀찮다며 짜증을 내던 사람이 엄마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효자 사위 행세를 하니까요. 엄마는 그 늦은 밤에도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전을 데웠습니다. 엄마, 그냥 있는 반찬에 대충 먹으면 돼. 고생하지 말고 좀 앉아. 제가 말리면 엄마는 오히려 제게 눈을 흘기며 사위 편을 들었습니다. 먼 길 온 사위한테 어떻게 찬밥을 먹이니? 넌 가만히 있어라.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장모님 밥 먹으니까 길바닥에서 쌓인 피곤이 싹 풀리네요. 역시 명절 음식은 우리 장모님 손맛이 대한민국 최고예요. 엄마는 사위의 입에 발린 칭찬 한마디에 또 마음이 녹아내리셨습니다. 그래, 입에 맞으면 많이 먹어라. 사위 먹으라고 갈비찜도 따로 넉넉히 남겨놨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아리고 시렸습니다. 엄마는 사위가 오는 길에 차 안에서 무슨 독한 말을 내뱉었는지 전혀 모르셨습니다. 친정이 멀어서 지긋지긋하다던 말, 제발 서울로 좀 올라오라던 그 차가운 말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사랑하는 사위 밥숟가락 위에 고기 한 점을 더 올려주셨습니다. 한 번은 딸이 중학생이었을 때였습니다. 친정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외할머니 집 가기 전에는 맨날 싫은 티 팍팍 내면서 도착하면 그렇게 잘 웃어? 순식간에 차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백미러로 힐끗 보더니 피식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그거야 어른한테 예의 차리는 거지. 아빠가 사위로서 도리를 다하는 거야. 딸이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대답했습니다. 그럼 가기 전에도 우리한테 예의 차리면 안 돼? 엄마 속상하게 하지 말고. 저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속으로만 삼키던 말을 어린 딸이 대신 해버린 거였어요.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서 불편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집안 사정 잘 몰라. 명절에 운전 오래 하면 누구나 예민해지는 거야. 딸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린 딸도 다 보고 있었다는 걸요. 시댁 갈 때와 친정 갈 때 아빠의 얼굴이 어떻게 180도 달라지는지, 친할머니 선물을 고를 때와 외할머니 선물을 고를 때 아빠의 손길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말입니다. 그때도 저는 남편에게 제대로 따져 묻지 못했습니다. 괜히 즐거워야 할 명절 끝에 싸우기 싫어서, 딸 앞에서 부부 싸움하는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알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며 제 가슴을 치실 게 뻔했거든요. 얘야, 사위도 먼 길 운전하느라 피곤해서 그랬겠지. 너희 부부 절대 싸우지 마라. 엄마는 늘 그렇게 본인이 상처받으면서도 끝까지 남편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니, 남편 편이라기보다는 제 마음이 다칠까봐 당신의 서운함을 먼저 접으신 거였죠.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접고 억지로 웃으며 넘긴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작년 엄마 칠순 날 터져버린 겁니다. 그날 남편이 내뱉은 그 독한 말은 갑자기 튀어나온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네 엄마 생일까지 챙겨야 돼? 그 말은 20년 넘게 남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진심이 잠깐 입 밖으로 새어나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도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 비참한 말을 듣고도 꾸역꾸역 참아낸 제가 1년 뒤 시어머니 칠순상 앞에서는 더 이상 참지 않게 될 줄은요. 그렇게 명절마다 친정은 늘 마지막 순서가 됐고 남편에게 저희 엄마는 늘 괜찮은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거나 대충 사가도 괜찮은 사람, 조금 늦게 가도 허허 웃으며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심지어 빈손으로 가도 반갑게 맞아주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렇게 무심하게 세월이 흘러 작년 봄, 드디어 엄마의 칠순날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는 몇 달 전부터 마음이 참 쓰이고 분주했어요. 엄마는 젊을 때부터 남들 밥 차려주고 식당 주방에서 고생만 하며 사신 분이었습니다. 누가 생일이라고 하면 새벽부터 잡채를 무치고 전날부터 고기를 재우던 정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정작 엄마 본인 생일은 늘 미역국 한 그릇으로 대충 지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올해는 벌써 칠순인데 뭐 특별히 하고 싶은 거 없어? 엄마는 늘 그렇듯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하긴 뭘 해. 그냥 식구들끼리 밥이나 먹고 지나가면 되지. 그래도 칠순이잖아. 남들처럼 잔치는 못해도 제대로 대접받아야지. 칠순이면 뭐 별거냐. 요즘은 다들 조용히 넘어가는데 괜히 돈 쓰지 마라. 엄마는 뭐 먹고 싶은 거나 가보고 싶은 데 없어? 말만 해.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겨우 입을 뗐습니다. 나는 그냥 네가 얼굴 보여주면 그걸로 됐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차라리 뭐가 먹고 싶다, 어디 가보고 싶다 하시면 편했을 텐데 엄마는 늘 그렇게 뒤로 물러섰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멍하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방에서 나오다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외할머니랑 통화했어? 응. 칠순 얘기했는데 또 그냥 넘어가자고 하시네. 딸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외할머니는 매번 그러시잖아. 그거 진짜 괜찮아서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 엄마도 알지?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남들한테 짐이 될까봐 괜찮은 척 하는데 너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 도움 없이 혼자 식당을 알아보고 예약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호텔은 빼고 조용한 방이 있는 깔끔한 한정식 집을 찾았어요. 코스 요리가 아주 비싼 곳은 아니었지만 어른들 모시기에는 참 정갈하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딸이 옆에서 같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여기 분위기 진짜 좋다. 방도 따로 있어서 우리끼리 오붓하게 먹겠네. 그치? 너무 시끄럽지도 않고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 그날 이모 할머니도 오시는 거지? 응. 엄마가 이모랑 같이 있어야 훨씬 덜 어색해 하실 거야. 딸은 잠깐 망설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오기로 한 거야?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남편에게 들은 그 차가운 말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했거든요. 내가 네 엄마 생일까지 일일이 챙겨야 돼? 그 독한 말을 딸도 옆에서 다 들었었습니다. 저는 괜히 식당 사진만 넘기며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올 거야. 아무리 그래도 장모님 칠순인데 안 오겠니?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꼭 잡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꽃바구니는 내가 같이 골라줄게. 외할머니가 좋아할 만한 걸로. 그 따뜻한 말에 저는 겨우 눈물을 참고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 딸이 외할머니 꼭 골라주게.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시겠네. 응. 너무 크고 화려한 건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은은하고 예쁜 걸로 찾자. 우리는 둘이 머리를 맞대고 꽃바구니 사진을 한참 동안 골랐습니다. 분홍색은 너무 화려해 보였고 노란색은 밝아서 기분 좋아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보라색 좋아하시지 않아? 맞아. 예전에 내가 사드린 브로치도 연보라색이었는데 그걸 제일 아끼시더라. 그래서 꽃바구니 리본 문구도 정성껏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문구를 적어 보내고 나니 마음이 참 이상했습니다. 기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서글픈 마음이 들었죠. 남편에게 한 번 더 같이 가자고 말해볼까 했지만 그냥 그만뒀습니다. 이미 그의 차가운 진심을 다 확인한 뒤였으니까요. 칠순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식당 예약 시간도 다시 확인하고 케이크 찾으러 갈 시간도 꼼꼼히 챙겼죠. 남편은 늦게까지 자다가 부스스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오늘 식당 몇 시라고 했지? 점심 1시야. 늦지 않게 준비해. 나 오전에 잠깐 회사 좀 들러야 할 것 같은데 급한 서류가 있어서.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예약 문자를 바르르 떨며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오늘 같은 날까지 꼭 가야 돼? 엄마 칠순이잖아. 금방 끝나는 일이라 그래. 오래 안 걸리니까 당신들이랑 딸 먼저 가 있어. 엄마 칠순인데 사위인 당신이 처음부터 같이 가서 맞아들이면 안 돼? 남편은 귀찮다는 듯 손목 시계를 힐끗 보며 대답했습니다. 식사 시작하기 전에만 가면 되잖아.
나 바로 갈 테니까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있어. 저는 목구멍까지 올라온 서러운 말들을 꾹 눌러 담았습니다. 괜히 좋은 날 아침부터 큰 소리 내며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 알았어. 제발 늦지만 마. 응, 알았다니까. 그 무책임한 한마디를 믿은 제가 정말 바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딸은 먼저 식당으로 가서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식당 입구에 도착하니 미리 주문한 꽃바구니가 도착해 있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예뻤습니다. 연보라색 꽃 사이에 하얀 안개꽃이 섞여 아주 단정했죠. 딸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좋아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외할머니 진짜 좋아하시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은 계속 구멍 난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이 꽃바구니를 남편이 직접 들고 왔더라면 엄마가 얼마나 더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 엄마가 이모와 함께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엄마는 제가 몇 년 전 생신 때 사드린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곱게 차려입고 오셨어요. 아끼던 작은 브로치까지 가슴에 달고 환하게 웃으시는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고우네. 완전 주인공이야. 엄마는 괜히 쑥스러운 듯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웃었습니다. 이런 좋은데 온다니까 장롱 깊이 넣어둔 거 꺼내 입어봤다. 옆에 있던 이모가 슬쩍 거들었습니다. 언니가 아침부터 거울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모른다. 아주 소녀 같더라니까. 엄마는 민망한 듯 이모 팔을 툭 치며 웃었습니다. 얘는 남사스럽게 무슨 별소리를 다 한다. 저는 억지로 웃었지만 눈시울이 자꾸만 뜨거워졌습니다. 엄마도 속으로는 많이 기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괜찮다, 안 해도 된다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나오고 싶으셨던 거죠. 방으로 들어가자 엄마는 테이블 위에 꽃바구니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고, 이건 또 뭐냐? 꽃이 참 곱기도 하네. 얼른 달려가 할머니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칠순 축하꽃이지. 내가 엄마랑 같이 고른 거야. 엄마는 리본에 적힌 문구를 한 글자씩 천천히 읽으시더니 가만히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칠순을 축하합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끝으로 리본을 살짝 만지더니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아깝게 뭘 이런 걸 다 했니? 내 마음만 받으면 되는데. 저는 그런 엄마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기쁘게 다 받아. 네가 힘들게 번 돈인데 엄마가 미안해서 어쩌니. 미안해하지 마. 내가 엄마한테 꼭 해주고 싶어서 준비한 거야. 이모가 화사한 꽃바구니를 유심히 보더니 저를 슬쩍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이거 사위가 직접 주문해서 보낸 거야? 그 순간 제 입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딸도 저를 빤히 쳐다봤죠. 저는 애써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준비했어요. 당신은 바빠서요. 이모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자꾸만 음식 가격부터 걱정했습니다. 얘야, 여기 너무 비싼 데 아니냐? 적당히 먹지 뭘 이런 데까지 예약을 했어. 엄마, 오늘은 그런 돈 걱정 절대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나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먹어도 정말 괜찮은데. 엄마는 평생 집에서 남들 밥만 차려줬잖아. 오늘 하루는 남이 정성껏 차려주는 밥 먹어. 딸도 옆에서 웃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할머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주인공이에요. 엄마는 그제야 입을 다물고 인자한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음식은 정갈하게 하나씩 나왔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자리는 식사가 반쯤 지날 때까지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초조하게 휴대폰만 확인하자 띨이 제 귀에 대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아직도 연락 없어? 오고 있겠지. 좀 바쁜가 보다. 저는 남편에게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디쯤이야? 엄마 기다리셔. 잠시 뒤 돌아온 답장은 너무나 짧고 차가웠습니다. 조금 늦어질 것 같네. 먼저들 먹고 있어. 그 짧은 글자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속이 뒤틀렸습니다. 엄마가 제 눈치를 챘는지 오히려 저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위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괜찮으니까 얼른 먹자. 엄마, 그래도 오늘은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아니야, 정말 괜찮다. 돈 버는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엄마의 그 습관 같은 괜찮다는 말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제 가슴을 후벼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식사가 거의 다 끝나갈 때쯤에야 남편이 불쑥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격식도 없이 소매를 걷어붙인 셔츠 차림이었고 손에는 빈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 일이 생각보다 늦게 끝났네요. 남편은 자리에 앉으며 아주 형식적인 말투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장모님, 칠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셨습니다. 아이고, 바쁜데 이렇게 와준 게 어디냐. 어서 앉아서 밥 먹어라. 그 인자한 모습을 보는데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바쁜데 와준 게 어디냐니요. 엄마는 또 그렇게 자신을 한없이 낮췄습니다. 남편은 앉자마자 물부터 한 잔 마시더니 넉살 좋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여기 음식 맛이 꽤 괜찮네요. 장모님, 많이 드셨어요? 그 말투만 들으면 세상 다정한 사위가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꽃 한 송이도 봉투 하나도 진심 어린 마음도 그에게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모가 조용히 남편의 얼굴을 살피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일이 그렇게나 많이 바빴나 보네. 남편은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회사가 워낙 정신없이 돌아가서요. 이모는 더 대꾸하지 않았지만 이미 얼굴 가득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준비한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초를 꽂고 작은 목소리로 생신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엄마는 촛불을 끄기 전에 눈을 연신 깜빡이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울음을 터뜨릴까봐 얼른 손뼉을 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엄마, 소원 빌었어? 무슨 소원 빌었는지 말해봐. 엄마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소원은 무슨, 그냥 너희만 건강하면 그걸로 됐다. 딸이 정성껏 쓴 손편지를 건넸고 저는 두둑한 봉투를 엄마 손에 꼭 쥐어드렸습니다. 엄마는 화들짝 놀라며 바로 제 손을 밀어내셨습니다. 얘야, 돈 봉투는 진짜 됐다. 아까 밥값도 많이 나왔을 텐데. 엄마, 오늘만은 제발 거절하지 말고 받아. 너희도 대출금 갚고 사느라 힘들 텐데 내가 어떻게 이걸 받니? 다른 날도 아니고 엄마 칠순이잖아. 내 마음이니까 제발 받아줘. 제가 눈시울을 붉히며 간곡하게 말하자 엄마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받으셨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단 한마디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계산대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직원이 합계 금액을 말했고 저는 망설임 없이 제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남편은 바로 옆에서 남의 일인 양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적 속에 카드 단말기에서 결제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삑! 그 기계음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확 식어버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위해 이 돈을 내는 건 100번, 1000번 당연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이 모든 상황을 너무나 당연하고 뻔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는데 이모가 제 팔을 살짝 잡아 끌었습니다. 남편과 엄마가 앞서 걸어가고 딸이 꽃바구니를 들고 따라가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모가 아주 낮고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네, 이모. 왜요? 잘 들어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랑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건 천지 차이란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이모는 제 안쓰러운 얼굴을 보더니 더 나직하게 덧붙이셨습니다. 너무 오래 참기만 하지 마라. 참고 산다고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니란다.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 정중앙에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뒷좌석에서 창밖만 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집 앞에 거의 다 와서야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응, 왜? 오늘 아빠 진짜 너무했어. 내가 다 속상해.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오늘 정말 고마웠다.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생일 보냈어. 엄마, 진짜 좋았어? 다행이다. 좋고 말고. 꽃도 어쩜 그렇게 예쁘고 밥도 참 맛있더라. 우리 딸 덕분이다.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밝고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엄마가 아주 조심스럽게 덧붙이셨습니다. 근데 너 오늘 일로 남편이랑 절대 싸우지 마라. 알았지?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그냥 걱정돼서 그래. 사위도 회사 일 바쁜데 시간 내서 온 거잖아. 나는 진짜 다 괜찮으니까 괜히 나 때문에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마라. 그 말에 저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본인의 서운함보다 제 가정의 평화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혼자 다 참고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어두운 식탁 앞에 한참을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안에는 꽃바구니, 영수증과 식당 결제 문자 내역이 차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혼자 낸 돈들은 남들이 보기엔 그리 큰 금액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영수증 안에는 남편이 끝내 외면했던 마음의 빚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씁쓸한 기억들은 1년 뒤 시어머니 칠순상 앞에서 다시 꺼내지게 됩니다. 그때 남편은 꿈에도 몰랐겠죠. 제가 그날 아무 말 없이 카드 결제를 한 것이 정말 아무렇지 않아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엄마 칠순이 그렇게 지나간 뒤에도 저는 한동안 남편에게 그 일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봤자 돌아오는 대답이 너무나 뻔해서 제 입만 아플 게 분명했거든요. 여보, 당신 또 그 타령이야? 내가 그날 아예 안 간 것도 아니잖아. 그때 장모님도 정말 괜찮다고 웃으면서 말씀하셨잖아. 왜 당신만 그래? 그런 말들을 다시 들으면 제 처지가 더 비참해질 것만 같아서 저는 그냥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도 정말 괜찮다 하셨고 딸도 더는 묻지 않았고 남편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태평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사람 가슴에 대못처럼 박힌 말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겉으로는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혼자 설거지를 하다가도 문득 남편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내가 네 엄마 생일까지 일일이 다 챙겨야 돼?
그때마다 손에 들고 있던 밥그릇이 천근만근 무거워져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그렇게 가슴에 응어리를 품고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드디어 올해 가을 시어머니의 칠순 이야기가 집안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시누이가 오빠인 제 남편과 저를 초대해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더군요. 방 이름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어머니 칠순 잔치 준비 모임. 주인공인 시어머니는 그 방에 없었습니다. 자식들끼리 깜짝 잔치를 준비하자는 뜻이었죠. 시누이가 기다렸다는 듯 먼저 메시지를 길게 올렸습니다. 오빠 엄마 칠순이 이제 2달도 채 안 남았네. 요즘은 칠순 크게 안 한다지만 그냥 밥만 먹고 끝내긴 좀 그렇지? 남편은 메시지를 확인하자마자 아주 열정적으로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다른 날도 아니고 칠순인데 뭐라도 제대로 해드려야지. 시누이는 조금 뜸을 들이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습니다. 엄마가 겉으로는 돈 아깝다 하지 마라 하시는데 속으로는 친구들 자랑거리 생기길 은근히 기대하시는 것 같아. 동네 친구분들도 다 이번에 칠순 때 금부치 하나씩 받고 사진 남기셨다고 은근히 부러워하시더라고. 기념으로 번듯한 반지 하나 해드리면 참 좋은데 요즘 금값이 정말 장난 아니게 비싸더라.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들고 있던 휴대폰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금반지, 금값, 기념. 작년 우리 엄마 칠순 때 남편이 내뱉었던 독설들이 하나둘씩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꽃은 하루만 지나도 시들어 쓰레기라고 했던 사람, 봉투는 자식인 당신이 알아서 하라며 짜증내던 그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자기 어머니 칠순을 위해 금반지 얘기를 너무나 당연하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미안한 척하며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나도 마음 같아서는 오빠랑 같이 크게 해드리고 싶은데 요즘 애들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힘드네. 거기다 이번에 무리해서 이사까지 겹치는 바람에 솔직히 내 수중엔 여유가 하나도 없어. 오빠한테 부담 주려는 건 절대 아닌데 그래도 엄마가 평소에 장남인 오빠한테 기대가 참 크시잖아. 말투는 아주 공손하고 조심스러웠지만 결국 큰돈은 오빠가 다 내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곧이어 남편의 위풍당당한 답장이 화면에 올라왔습니다. 동생아,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어머니 금반지는 내가 알아서 좋은 걸로 준비할게. 호텔 식당도 내가 몇 군데 봐둘 테니까 너는 그냥 옆에서 꽃이랑 케이크만 예쁜 걸로 골라놔. 우리 엄마 칠순인데 남들 보기 민망하게 너무 초라하게 하면 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그 화면만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나게 TV를 보다가 제 굳은 표정을 보고 눈치 없이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칠순, 진짜로 저기 비싼 호텔에서 하려고?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응. 칠순인데 격식 있게 호텔 한정식집 정도는 잡아야지. 어머니 체면도 있는데 말이야. 그럼 저기 시누이가 말한 금반지도 진짜로 해드릴 생각이야? 당연하지. 아까 시누이 말한 거 못 봤어? 금값이 비싸긴 해도 평생 한 번뿐인 기념인데 하나 해드려야지. 저는 참으려 했지만 도저히 참아지지 않아 한마디를 툭 내뱉었습니다. 여보, 작년에 우리 엄마 칠순 때는 밖에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돈 아깝다고 소리 질렀잖아. 남편은 그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이 참, 당신은 또 그 옛날 얘기를 꺼내고 그래.
사람 피곤하게 진짜. 옛날 얘기가 아니라 딱 1년 전 일이야. 같은 칠순인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달라? 상황이 다르잖아. 그때 장모님 때도 결국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잘 끝냈잖아. 그 뻔뻔한 대답에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 당신이 꽃바구니도 봉투도 다 싫다니까 내가 내 비상금 털어서 한 거잖아. 남편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눈길을 피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은 엄연히 상황이 다르지. 그걸 꼭 일일이 말로 해야 알아? 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데? 우리 엄마는 칠순이 아니었어? 남편은 잠시 저를 빤히 보더니 아주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내 친엄마고 나는 이 집안의 장남이잖아. 사위랑 아들이 같아?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시리도록 차가워져서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은 TV 볼륨을 더 크게 키우며 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시어머니 칠순 준비에 이상할 만큼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직접 호텔 한정식 집들을 검색해보고 메뉴판을 받아보고 주차는 편한지 조명은 밝은지까지 일일이 확인하더군요. 여기는 방이 따로 독립되어 있어서 우리 식구들끼리 오붓하게 먹기 딱 좋겠네. 근데 사진 찍기에는 여기 조명이 좀 너무 어둡나? 어머니 사진 잘 나오셔야 하는데. 친구분들까지 다 부르면 일이 커지니까 이번엔 딱 가까운 친척들만 모시고 조용히 하자. 저는 옆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속으로 계속해서 작년과 비교를 했습니다. 작년 우리 엄마 칠순 때는 제가 식당 알아봤다니까 비싸냐고 짜증부터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차장 바닥 상태까지 챙기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휴대폰으로 금은방에서 고액 결제가 됐다는 카드 승인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남편은 민망한지 저를 슬쩍 보며 혼잣말처럼 툭 던졌습니다. 아이고, 요즘 진짜 금값이 아니네. 정말 비싸긴 비싸다.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반지 하나에 얼마나 줬는데? 남편은 조금 망설이는 듯 하더니 슬며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칠순 반지라 좋은 걸로 했더니 250 정도 들었네.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할 말을 잃고 멍하니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250만 원? 반지 하나에 그 큰 돈을 쓴 거야? 아니, 우리 엄마 칠순인데 아들이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남들 다 하는 건데. 저는 웃음도 안 나오고 기가 차서 혀를 찼습니다. 작년에는 몇만 원짜리 꽃바구니도 돈 아깝다며 사내 만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50만 원이라는 거금을 두고 고작 그 정도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들어? 남편은 오히려 자기가 더 화를 내며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뭐가 또 너무해? 당신 진짜 사람 질리게 할 거야? 우리 엄마한테는 꽃 한 송이 사드리는 것도 아깝다고 발악했잖아. 제발 그 얘긴 이제 그만 좀 해. 귀에 못이 박히겠다 정말. 당신이 그런 말을 안 들을 수 있게 행동했어야지. 내 엄마는 사람도 아니야? 남편은 대답 대신 아예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가 막힌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한 달 생활비 통장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오래 일한 습관 때문에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걸 그냥 넘기지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공과금부터 보험료, 카드값까지 꼼꼼히 확인하다가 아주 낯선 항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출 이자 출금 예정이란네. 처음에는 제가 눈이 침침해서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확인해 보니 분명히 은행 이름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이체 등록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뒷덜미가 서늘해지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대출이라고? 우리가 대출받을 일이 뭐가 있어? 저는 바로 우편함에서 가져온 편지 봉투들을 거칠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공과금 고지서 같은 건 제가 다 관리했기에 별 생각 없이 은행 봉투 하나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 앞으로 온 대출 실행 안내문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택담보 추가 대출 약정 완료 안내. 대출 금액 2천만 원. 저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들고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이 남편 혼자만의 힘으로 만든 집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처음 전세금 올릴 때 제 결혼 전 적금이 통째로 들어갔고 제가 야근하며 모은 돈도 다 쏟아부은 집입니다. 그런 소중한 집을 남편은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린 겁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해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그 안내문을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신발을 벗다 말고 제 차가운 얼굴을 보더니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게 왜 거기 있어? 당신 그거 왜 마음대로 뜯어보고 그래? 평소에 은행 안내문이랑 공과금은 내가 다 정리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아니, 그래도 남의 우편물을 함부로 보는 건 아니지. 참나.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고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 담보로 나 몰래 대출받았어? 2천만 원이나? 남편은 제 시선을 피하며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잠깐 급하게 쓸 때가 있어서 조금 받은 거야. 금방 갚을 거야. 대체 그 큰 돈이 어디에 그렇게 급하게 필요했는데? 말해봐. 이것저것 쓸 때가 좀 있었다니까. 자꾸 꼬치꼬치 묻지 마. 회사 일이야? 아니면 당신 사고 쳤어? 남편은 대답을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그동안 확인한 내역들을 보여줬습니다. 회사 일이라면서 금은방에서 쓴 250만 원은 뭐야? 호텔 예약금이랑 현금 인출 내역은? 남편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자 짜증스럽게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우리 엄마 칠순 준비하다 보니까 현금이 좀 필요해서 그랬다. 왜? 그래서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집 담보대출을 받아? 2천만 원을? 어차피 내 명의로 된 내 집이잖아. 내가 내 집 담보로 돈 좀 빌리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 말에 제 가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당신 명의라고 해서 이게 당신 혼자 만든 집이야? 내 피땀은 안 보여? 남편은 제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작년 우리 엄마 칠순 때는 꽃바구니 몇만 원도 아깝다며 사내 만에 발악하더니 엄마 줄 돈 봉투도 사위도리가 아니라며 나한테 떠넘기던 사람이 당신이야. 그런데 당신 어머니 칠순에는 금반지 사고 호텔 잡고 현금까지 주려고 집 담보대출을 받아? 남편은 참다 못해 본심을 드러내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아니, 당신 엄마랑 우리 엄마가 같아? 어떻게 똑같이 비교를 해? 그 독한 말이 거실에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진심으로 내 엄마와 자기 엄마를 차별하고 있구나. 내 엄마에게 쓰는 돈은 아까운 낭비고 자기 엄마에게 쓰는 돈은 위대한 효도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포기한 줄 알았는지 보란 듯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식탁에 앉아 지난 1년간의 모든 내역을 조용히 종이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작년 친정엄마 칠순 식사비, 꽃바구니, 케이크, 봉투, 남편 지출 내역 영원, 올해 시어머니 칠순 호텔 예약금, 금반지 250만 원, 현금 봉투 1,000만 원, 대출 2천만 원. 숫자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러운 눈물은 이미 작년에 다 말라버린 모양입니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아주 차갑고 단단한 결심 하나가 섰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그냥 웃으며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남편이 자기 엄마 칠순 상 앞에서 효자 노릇을 뽐내려고 한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그 효도가 누구의 희생으로 만들어졌는지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년 엄마 칠순 때 제가 혼자 결제했던 영수증들과 올해 남편이 멋대로 만든 대출 내역서를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그리고 봉투 맨 위에 아주 선명하게 세 글자를 적었습니다. 청구서. 그 세 글자를 쓰고 나서야 저는 막혔던 숨이 조금씩 쉬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잔치는 이미 한껏 무르익어 있었습니다. 케이크 커팅도 끝났고 금반지도 시어머니 손에 끼워진 뒤였습니다. 친척들은 여전히 남편을 향해 한마디씩 칭찬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아이고, 아들이 참 효자야. 요즘 금값 비싼데 반지까지 해드리고 말이야. 며느리도 남편 정말 잘 만났어. 얼마나 든든하고 복이 많아. 남편은 그 칭찬들이 싫지 않은지 아주 위풍당당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의기양양하게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슬슬 그 봉투 좀 꺼내줘. 어머니 드려야지.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심장은 아주 차갑고 고요하게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아침 집을 나서기 전 남편은 현금이 가득 든 두툼한 흰 봉투를 제 가방에 쑤셔 넣었죠. 이거 당신 가방에 좀 잘 넣어둬. 내 주머니에 넣으면 너무 티나서 깜짝 선물이 안 되잖아. 그 봉투 안에 현금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있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가방 안에 있는 봉투가 더 이상 그 돈 봉투가 아니라는 사실도 저만 알고 있었죠. 저는 아주 천천히 가방을 열어 흰 봉투를 꺼냈고 시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봉투의 두께를 짐작한 듯 잔뜩 기대에 부푼 얼굴이었습니다. 아이고, 반지로도 충분한데 뭘 또 이런 걸 준비했니? 정말 고맙다 얘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본 순간 시어머니의 웃음기가 가득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뭐냐? 돈이 아니라 웬 종이 쪼가리들이 들어있어? 옆에 있던 시누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쭉 빼고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봉투에 뭐 들었는데요? 시어머니는 황당한 표정으로 봉투 안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모습에 당황한 남편이 급히 손을 뻗어 종이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어머니, 제가 분명히 돈 넣어놨는데, 아니, 당신 이게 뭐야? 남편은 처음엔 영문을 몰라 눈살을 찌푸리더니 두 줄쯤 읽고 나서는 얼굴색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종이를 든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아니 아주 크게 떨리는 게 제 눈에 똑똑히 보였습니다. 남편은 귀신이라도 본 듯한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 넣어둔 돈은 어디 두고 이게 대체 뭐냐고 묻잖아.
저는 돈이 어디 있는지 친절하게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돈의 행방은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종이에 적힌 이름들과 금액, 그리고 남편이 20년 넘게 철저히 외면해온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조용하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거기 다 적혀 있잖아. 굳이 내 입으로 설명해야겠어? 남편이 이를 악물며 종이를 구기듯 쥐었습니다.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자는 거야? 잔치 망치려고 작정했어? 저는 남편 손에 들린 구겨진 종이를 가리키며 한자 한자 내뱉었습니다. 거기 적힌 거 지난 20년 동안 당신이 당연하게 생각하며 안 낸 마음의 빚들이야. 화기애애하던 식당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즐겁게 웃고 떠들던 친척들도 하나둘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희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죠. 시누이는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내렸고 시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봉투와 남편 얼굴을 번갈아 보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조금 떨렸지만 목소리는 이상하게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작년 우리 엄마 칠순 때 말이야. 식사비도 내가 냈고 꽃바구니랑 케이크도 다 내가 준비했어. 남편이 창피한지 제 말을 가로막으며 낮게 경고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사람들 다 보잖아.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모두가 듣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한테 간곡하게 부탁했지. 식사비는 내가 낼 테니 꽃이랑 봉투만이라도 당신이 챙겨달라고. 사위가 직접 챙겼다고 하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시겠냐고 몇 번을 빌다시피 말했어. 남편은 이제 얼굴이 벌개져서 종이를 부들부들 떨며 쥐고 있었습니다. 꼭 이런 자리에서 일해야겠어?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정면으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응, 꼭 여기서 해야겠어. 여기가 바로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효자 아들로 대접받는 자리니까 말이야.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작년 우리 엄마 칠순 때 당신은 꽃바구니 몇만 원도 아깝다며 하루 지나면 시드는 쓰레기라고 했어. 돈 봉투도 사위도리가 아니라며 자식인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소리 질렀지. 그리고 마지막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당신 똑똑히 기억나? 기억 안 나면 내가 대신 말해줄까?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수를 다시 꺼냈습니다. 내가 네 엄마 생일까지 일일이 다 챙겨야 돼? 당신 입으로 분명히 그렇게 말했지. 그 독한 말이 제 입에서 나오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주변 친척들 사이에서 낮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고 제 옆에 딸은 주먹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시어머니를 보지 않고 오직 남편의 눈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내가 참았어. 우리 엄마 칠순 잔치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말이야. 내가 따지면 우리 엄마는 또 자기 때문이라며 괜찮다고 울면서 나를 말릴 게 뻔하니까. 그래서 내가 다 준비했어. 당신이 내지 않은 그 가짜 효도까지 내가 내 돈으로 다 메꿨다고. 남편은 모기만 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 지난 일을 왜 이제 와서 꺼내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저는 그 비겁한 변명을 가차없이 잘라버렸습니다. 아니, 이건 지난 일이 아니야. 당신이 오늘 다시 만든 일이지. 당신 손에 든 그 종이 밑에 어머니 칠순 내역도 보이지? 금반지 250만 원, 호텔 식사비, 그리고 현금 봉투 1,000만 원. 그거 다 어디서 난 돈이야? 나 몰래 우리 집 담보로 추가 대출 받은 2,000만 원. 그거 당신 혼자 갚을 수 있는 돈이야?
그 대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조용하던 식탁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가 쏘스라치게 놀란 얼굴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오빠, 진짜야? 대출까지 받아서 한 거야? 남편은 신우이의 질문에도 차마 대답하지 못한 채 입술만 바르르 떨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대출이라니, 아가 그게 무슨 소리니? 남편은 이제 이성을 잃은 듯 소리를 지르며 제 말을 막으려 들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알 바 아니야. 내 집이야. 저는 헛웃음도 나오지 않는 남편의 뻔뻔함에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 바가 아니라고. 그 집에 내 적금이랑 내가 밤낮으로 야근하며 모은 피땀 눈물이 고스란히 다 들어있어. 그런데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집을 담보로 잡아놓고 당신 엄마 효도 잔치를 벌여? 남편이 참다 못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손을 치켜들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딸이 아주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아빠, 당장 앉아. 남편은 예상치 못한 딸의 서슬 퍼런 반응에 당황한 듯 쳐다봤습니다. 딸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눈으로 아빠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말 끝까지 다 들어. 그 서늘한 한마디에 남편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다시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딸의 얼굴을 차마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보면 바로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다시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어머니께 드리는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줄 알아? 아니야. 작년 우리 엄마한테는 꽃 한 송이도 아까워하던 사람이 올해 자기 엄마한테는 집까지 담보 잡는 그 이중성이 역겨운 거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끼어드셨습니다. 아가, 좋은 날인데 왜 이리 모질게구니. 저는 그제야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작년 저희 엄마 칠순도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입을 꾹 다물어 버리셨습니다. 신우이가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새언니, 그래도 가족끼리 돈 문제를 이런 식으로는 좀. 저는 신우이의 말을 가로막으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가씨는 이번 어머니 칠순에 얼마 보태셨는데요? 신우이는 마치 꿀먹은 벙어리라도 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한마디로 모든 상황은 정리되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눈을 보며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이제 당신이 알아서 챙겨. 내 엄마는 내가 내 능력껏 챙길 테니까 당신은 이제 신경 꺼도 좋아. 대신 내 월급이랑 우리 생활비로 당신 가짜 효자 노릇하는 일은 오늘로 완전히 끝이야.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효자라고 칭송받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평온했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 가슴 속에서 썩어가던 독이 드디어 밖으로 다 빠져나간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날의 진짜 폭풍은 그 화려한 잔치 자리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억눌렀던 본색을 드디어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잔치가 끝났다고 해서 분위기가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칠순상 위에는 아직 케이크 조각도 남아 있었고 테이블 한쪽에는 신우이가 준비한 꽃바구니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 공기는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효자 아들이라고 남편을 칭찬하던 친척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굳은 얼굴로 앉아 계셨고
신우이는 휴대폰을 가방 안에 넣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목을 잡으려다 딸이 옆에 서 있는 걸 보고 멈췄습니다. 당장 나가서 얘기해. 사람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편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를 악문 게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뒤로 뺐습니다. 난 여기서 할 말 다 했어. 더는 나갈 이유 없어. 사람들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저는 남편 손에 들린 청구서를 봤습니다.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효자 노릇하려고 만든 자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알아야지. 남편은 숨을 거칠게 내쉬었습니다. 돈은 어디 뒀어? 1,000만 원이야. 당장 내놔.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돈 얘기였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제가 왜 이러는지 보다 봉투 안에 있어야 할 돈이 어디 갔는지가 먼저였습니다. 지금 그게 제일 궁금해? 당신은 정말 끝까지 변하질 않는구나. 남편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내 돈이야. 1,000만 원이 애 이름인 줄 알아? 저는 남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우리 엄마 칠순 때는 꽃바구니 몇만 원도 아까워하던 사람이 오늘은 1,000만 원이 그렇게 중요해?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아가, 아무리 그래도 좋은 날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먼저 죄송하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작년 저희 엄마 칠순도 저에겐 더없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건 사정이 있어서 내가 몰랐잖니. 오해가 있었던 게야. 네, 모르셨겠죠. 하지만 어머니는 은근히 늘 다 알고 계셨어요. 아니, 내가 뭘 알았다는 거냐?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제가 먼저 와서 전 부치고 설거지하는 거 당연하게 보셨잖아요. 친정은 늘 마지막에 가도 모른 척 하셨고요. 어머니 생신 때마다 남편이 비싼 식당 잡고 큰 선물 고르는 거, 그거 다 흐뭇하게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 일에는 남편이 모른 척해도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이 집안 분위기가 누구 위주로 돌아가는지 어머니도 정말 모르셨던 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래도 오늘은 엄마 칠순인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신우이를 봤습니다. 아가씨, 이번에 꽃바구니랑 케이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죠.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하니까요. 네, 그건 참 고마워요. 그래서 아가씨한테는 감정 없어요.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지랑 호텔 예약금, 현금 봉투는 전부 오빠가 했죠? 신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가씨가 오빠한테 강제로 시킨 거 아니란 거 알아요. 오빠가 장남 노릇하려고 무리한 거겠죠. 그런데 결국 그 큰 돈은 오빠가 떠안았고 그 돈은 우리 집 담보대출로 만들어졌어요. 신우이는 그제야 남편을 봤습니다. 오빠, 진짜로 새언니 몰래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거야? 너까지 왜 이래? 다들 가만히 좀 있어.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지금 누가 왜 그러는 건데? 남편이 제게 돌아섰습니다. 됐으니까 그만해. 내 명의 집이야. 내 집으로 내가 대출받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 말이 그 자리에서 제 가슴을 다시 찔렀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 집에 내 돈도 들어갔어. 당신 혼자 만든 집 아니라고. 남편이 눈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또 그 소리야? 아주 노래를 불러라.
그래. 또 그 얘기야. 이번엔 제대로 들어. 저는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 전에 내가 원무과 다니면서 모은 적금, 그 집 전세금 올릴 때 몽땅 넣었어. 딸이 어릴 때 내가 야근하고 주말 근무하면서 모은 수당도 다 그 집으로 들어갔고, 당신 카드값 막힌 달마다 내가 생활비 줄여서 메워준 게 몇 번인 줄 알아? 그 집이 당신 명의라고 당신 혼자 만든 집은 아니야. 남편은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얘졌습니다. 그걸 지금 엄마 칠순 자리에서 꼭 떠들어야 시원해? 응, 아주 시원해. 당신이 우리 집을 담보로 잡은 돈으로 어머니 칠순 봉투를 만들었으니까. 그 말에 방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딸이 제 옆에 다가와 섰습니다. 저는 딸에게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잔치는 끝까지 어색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케이크도 드시지 않았고 친척들은 하나둘 핑계를 대며 먼저 일어났습니다. 시누이는 꽃바구니를 들고 갈지 말지 망설이다가 결국 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내밀며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제가 옆에서 영수증을 챙겼을 겁니다. 그날은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남편은 폭발했습니다. 너 진짜 오늘 제정신이야?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시어머니 잔치상을 엎어? 딸이 뒷좌석에 있었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망신줘서 속이 시원해? 도대체 왜 그래? 저는 앞만 봤습니다. 당신은 작년 우리 엄마 칠순날 내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어. 내가 뭘 그렇게 무너뜨렸는데? 밥 사주고 앉아있으면 됐지. 그게 문제야. 당신은 단 한 번도 진심이었던 적이 없었잖아.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은 늘 생색내는 게 우선이었지. 얼굴 비쳤으면 사위 노릇 다 했다고 생각했잖아. 우리 엄마가 그동안 당신한테 차려준 밥이랑 웃어준 마음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남편은 핸들을 세게 쥐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엄마 칠순이고 좋은 날이잖아.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 칠순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날이었어. 당신이 망친 거지. 그 말에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안방 서랍에서 통장과 카드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서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대체 또 뭘 하려고 그래? 적당히 좀 해. 정리하는 거야. 우리 사이에 남은 미련까지 전부. 저는 식탁 위에 통장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앞으로 내 월급은 내 개인 통장으로 따로 관리할 거야. 남편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장난해? 부부가 돈을 따로 관리하겠다고? 공동생활비는 정해진 만큼만 각자 넣자. 그 외엔 서로 터치하지 마. 시댁 용돈, 어머니 병원비, 명절비, 그리고 당신 카드값. 그건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해. 남편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돈을 이렇게 칼같이 나누겠다고? 정떨어지게 왜 이래?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먼저 칼같이 나눴잖아. 내 엄마는 네 엄마고 당신 엄마는 우리 엄마라며. 당신이 먼저 선을 그었으니까 돈도 그 선에 맞춰서 나누자고. 아주 공평하잖아.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을까 하다가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아가,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달라고 떼를 썼니? 왜 나한테 그러니? 예전 같으면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죄인처럼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요구하신 적은 없으시죠. 하지만 너무 오래 당연하게만 받으셨어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사위한테 늘 대접만 했습니다. 명절에 늦게 가도 밥 차려주셨고요. 맛있는 갈비찜은 사위 앞에 먼저 놔주고 빈손으로 와도 늘 고생했다며 웃어주셨어요. 그런데 존중은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게 안 보이셨나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가족끼리 남사스럽게 돈 얘기하는 건 아니다. 네가 좀 참지 그랬니? 가족이니까 더 명확하게 해야죠. 저도 이 집안 가족이니까요. 시어머니는 더 말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에는 신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그날은 저도 너무 놀랐어요. 오빠가 대출받은 건 저도 몰랐거든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신우이는 한참 동안 자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도 엄마한테 잘해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니까 오빠만 믿었나 봐요. 아가씨 마음 이해해요. 오빠한테 기대고 싶었겠죠. 제가 말하자 신우이는 조금 안도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덧붙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머니 일은 아가씨 형편 되는 만큼만 하세요. 오빠 체면에 기대지 말고요. 신우이는 할 말을 잃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신이나 병원비는 아가씨도 미리 얼마 낼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저는 이제 대신 안 냅니다. 그날 이후 시댁 단톡방은 정막이 흐를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전처럼 누가 먼저 어머니 뭐 해드릴까요? 하고 말 꺼내는 사람도 없었죠. 남편도 처음 며칠은 화를 냈습니다.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우리 집 분위기는 작년에 당신이 우리 엄마 무시할 때 이미 다 망가졌어. 이제야 보이는 거야. 남편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남편은 처음으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좀 빠듯한데 어떻게 안 될까? 대출 이자도 있고 카드값도 밀려서. 저는 식탁에 앉아 딸 반찬을 덜어주다 말고 남편을 봤습니다. 왜? 당신 명의 집이고 당신이 효도하려고 빌린 돈인데 당신이 해결해야지. 남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당장 이자도 밀리게 생겼고 어머니 용돈도 드려야 하잖아. 부부라서 더 이상 내 엄마를 남 취급하는 사람한테 내 돈까지 맡기고 싶지 않아. 이제 알겠어? 딸은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이 제 마음을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대신 딸에게 말했습니다. 딸, 이번 주말에 외할머니 댁에 다녀오자.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갈 때 할머니 좋아하는 꽃도 사가자.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빈손으로 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이제 나한테 괜찮다는 말 그만해. 엄마도 이제 대접받을 자격 충분해. 그 주말 저는 딸과 함께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길인데도 마음이 이상하게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 눈치 보느라 미리 밥 해놓고 반찬 챙기며 미안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딸이 연보라색 꽃다발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죠. 엄마, 외할머니가 이거 보면 또 돈 아깝다고 하시겠지? 딸의 말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분명히 그러실 거야. 그래도 오늘은 우리 절대 물러서지 말자. 뒷좌석에는 엄마를 위해 산 차분한 베이지색 카디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늘 옷을 사드리면 제일 먼저 가격표부터 찾으며 비싸다고 타박하시던 분이었죠. 작년 칠순날 엄마가 받는 일에도 익숙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이제야 행동으로 옮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하니 엄마는 벌써 대문 앞까지 나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멀리 오느라 고생했다. 차 소리 들려서 미리 나와 있었지. 딸이 내리자마자 꽃다발을 내밀자 엄마는 바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돈 아깝게 며칠 지나면 시드는 걸 왜 사오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작년 남편이 했던 독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돈 쓰기 싫어서 한 말이었고 엄마는 자식 돈 아까워서 한 말이라는 게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엄마 손에 꽃다발을 빼앗듯이 다시 꽉 쥐어드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기쁘게 받아. 엄마도 이런 꽃 받을 자격 충분하니까 말이야.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꽃을 내려다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쁘긴 참 예쁘네. 고맙다 얘야. 그 말 한마디에 옆에 있던 딸이 활짝 웃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니 역시나 식탁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오징어 볶음과 된장찌개가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밥을 먹는 내내 저희 그릇에 반찬을 얹어주며 챙기느라 바쁘셨습니다. 외할머니, 오늘은 할머니가 주인공이라니까요. 제발 좀 앉아서 편하게 드세요. 딸의 말에 엄마는 그저 쑥스러운 듯 고개를 갸웃하며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엄마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엄마, 사실 작년 칠순 때 내가 엄마 제대로 못 지켜준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 엄마는 바로 손사래를 치며 자기는 정말 좋았다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엄마, 이제 제발 괜찮다는 말 좀 그만해. 그게 왜 다 괜찮아? 엄마도 서운할 수 있잖아. 사위가 늦게 오고 빈손으로 와도 괜찮다. 명절에 밤늦게 도착해도 괜찮다. 그게 어떻게 다 괜찮니?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제 눈을 보며 물었습니다. 너 혹시 남편하고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왜 이리 수척해? 저는 엄마에게 지난 칠순 잔치에서 있었던 일과 제 결심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제 손을 잡은 엄마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게 느껴져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참는 게 나를 위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엄마가 괜찮다고 하니까 나도 바보처럼 괜찮은 척하게 되고 내 엄마가 무시당해도 입을 닫게 됐어. 엄마는 젖은 눈가로 저를 보며 낮게 은졸이셨습니다. 나는 네가 시댁하고 부딪혀서 힘들까봐 그냥 내 딸이 편하게 살기만을 바랐어.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 엄마를 더 꼭 껴안아 드렸습니다. 근데 엄마, 내가 편하려면 엄마가 계속 참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이제 그러지 마. 엄마는 그제야 고개를 숙이고 식탁 위로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딸이 옆에서 티슈를 건네며 할머니 생신은 이제 자기가 챙기겠다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돈 많이 드는 거 말고 마음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잖아요. 딸이 건넨 편지를 엄마는 한참 동안 만지작거리셨습니다. 저는 준비한 카디건을 꺼내 엄마 어깨에 살짝 걸쳐드렸습니다. 엄마, 옷장에 10년 된 조끼는 이제 그만 입고 이것 좀 입어봐. 색깔이 엄마랑 딱이다. 딸이 옆에서 박수를 치며 예쁘다고 소리를 지르자 엄마는 거울을 보며 아주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고맙다. 엄마가 괜찮다가 아니라 고맙다고 말씀하신 건 그날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댁이야? 나 장모님께 전화드려서 작년에 무심했던 거 진심으로 사과드렸어. 그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낮아져 있었지만 저는 창밖을 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나한테만 사과할 게 아니라 앞으로 엄마한테 진심으로 행동해. 그게 당신이 할 일이야. 나중에 엄마가 말씀하시길
사위가 미안하다고 하길래 내 딸 서운하게 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하셨다더군요. 그 뒤로 저희 부부가 하루아침에 인꼬 부부처럼 좋아진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경제권을 따로 관리하고 있고 시댁일은 남편이, 친정일은 제가 책임지고 챙깁니다. 처음엔 남편이 부부끼리 일해야 하냐며 불편해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내 엄마와 당신 엄마를 남처럼 나눴잖아. 그러니까 돈도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지. 이제 저는 예전처럼 모든 걸 좋게 좋게 넘기지 않고 제 자리를 당당하게 지키며 삽니다. 딸이 가끔 엄마 요즘 참 편해 보인다고 말할 때면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사람은 받은 만큼 베풀 줄도 알아야 하고 고마운 마음엔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더 이상 괜찮은 척하며 바보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부부로 수십 년을 살아도 내 부모 소중한 만큼 상대의 부모 귀한 줄 모르는 마음이 참 야속합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인 줄 알았지만 내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당당히 목소리를 낸 주인공의 선택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나는 괜찮다는 부모님의 말씀 뒤에 숨겨진 진심을 한 번 더 안아드리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